알고 싶니? 북한 듣고 싶니? 이야기.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시즌 14 223번째 이야기 파일럿 2부. 안녕하세요. 연희동 계란 두 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가지입니다. 이번 14기 첫 번째 파일럿에서는 북한학과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 1부에서는 북한학과 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서울두부님이 북한학과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연희동 계란두판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1부 시작할 때 서울두부님께서 북한학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 이번 2부에서는 북한학과가 어떤 곳인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와 같이 북한학과에 대해 알아가는 방송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다 나누기 전에 공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4부작은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다 라는 단어 의미처럼 북한 친구들과 언제 어디서나 팟캐스트를 통해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남북한 평화통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4부작은 365일 열려 있으니까요. 4부작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오셔서 출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출연도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2부는 북한학과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다시 서울두부님을 만나보도록 하죠. 서울두부님, 북한학과에서는 주로 어떤 수업을 듣나요? 저희 전공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냥 북한만 보는 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를 상상하고 외교, 안보까지 폭넓게 다루거든요. 통일 이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남북통일 세미나 통일 미래학, 더 넓은 관점에서 남북한 체제와 정책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남북한 관계사, 남북한 체제 비교론, 세계 속의 한반도를 보는 시야를 길러주는 국제관계이론, 한반도 주변 정세 세미나, 북한 관광연구, 북한 엘리트 연구, 북한 대중문화론, 조선 노동당사 등 북한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목들도 많고 배운 걸 실제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현장 실습,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 대북 심리전 연구 같은 실용적인 수업도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폭넓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북한에 대해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 글로벌하게 이것저것 많이 다루는 학과군요. 혹시 그중에서 가장 두부님께서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내용들이 있을까요? 사실 모든 수업이 다 좋아서 하나만 고르기가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꼽자면 북한학개론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1학년 때 들었던 과목인데 그 전까지는 북한이라는 주제를 그저 뉴스에서 듣던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게 진짜 학문이구나 라는 걸 체감했어요. 북한의 체제, 역사, 정치, 사회를 정말 체계적으로 접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막연한 이미지가 완전히 해체됐고요. 그 덕분에 이후 전공 수업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저한테는 일종의 문이 열리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학이라는 학문이 단순히 이념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층적인지 처음 느끼게 해준 과목이라 정말 고마운 수업이에요. 오, 북한학개론. 저희 4부작 부원들도 한 번씩 체험하면 정말 좋은 수업일 것 같습니다. 저희 도강하러 가야 될까요? 너무 좋은데요? 북한학과라면 과제도 북한과 관련된 주제로 할 것 같은데 자료조사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학과만의 과제 고충 또는 북한학과만의 과제 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과제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정보 접근성이에요.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특수한 대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는데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내 포털에서는 찾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도 많아서 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공개 처리된 북한 자료실에 따로 신청해서 들어가거나 해외 기관의 자료를 찾아서 번역해가며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말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과정이죠. 과제 팁이라면 저는 되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논문이나 보고서를 참고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국내외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해외 매체들의 시선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참고하면 과제 아이디어도 훨씬 풍성해지고 자신만의 관점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는 것 같아요.
북한학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핵심이라서 그 기반이 되는 자료 수집과 시각 확장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 네. 저도 사부작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 얕은 수준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꽤 있었는데요. 정말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말에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부작에 들어오면서 북한 이탈 주민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네, 북한 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나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교과적인 거를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도 할 것 같은데요. 혹시 특별한 활동을 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 저희 학과 소모임으로 북한 연구 학회가 있어서 그걸 하고 있고 재정국 출생 아이들과 탈북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학과는 현장 중심의 활동이 많은 편이에요. 일반적인 MT와 LT도 다른 학과와 다르게 가는 게 특징인데요. 2박 3일 동안 평화, 안보, 통일과 관련된 장소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DMZ, 땅굴, 현충원, 관련 기념관이나 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몸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견학이나 군부대 방문, 통일부, 하나재단, 언론사, 각종 연구기관 견학 같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다 보면 책에서 배운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도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전공 특강을 자주 열어주시는데 이게 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라 배움의 폭이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북한학은 단지 강의실 안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듣고, 느끼는 공부라는 걸 활동 하나하나가 증명해주는 것 같아요. 네, 국정원, DMZ, 통일부 이런 견학들 정말 일반인이 하기에는 그래도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 후기가 있을까요? 저는 DMZ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아, DMZ. DMZ를 딱 처음 갔을 때 정말 말 그대로 공기부터 다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입구에서부터 긴장감이 팍 들어오거든요. 군인들이 신분증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고 미리 제출한 명단이랑 대조하면서 체크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날카롭게 쳐다보시거든요. 괜히 저도 모르게 몸이 굳더라고요.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창밖으로 철책선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는 진짜 분단의 실체가 피부로 확 와닿아요. 그 무게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괜히 숨소리 죽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강한 긴장감 속에서 자연은 너무 평화로워요. 사람 손 안 탄 숲, 새소리, 바람소리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위안이 또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배경엔 여전히 전쟁과 분단의 그림자가 깔려있으니 마음은 계속 복잡한 거죠. 또 전망대에선 북쪽마을을 쌍안경으로 보면 북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먹먹한 기분이 들고 막 슬퍼지더라고요. 이 경계가 언젠가 허물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고요. 실제로 방문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선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쌍안경으로 북한 주민들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어릴 때 봤었는데도 분단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네, 서울두부님 얘기에 빠져서 듣다 보니 어느새 2부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부 마지막 질문으로 이건 우리 북한학과 전공생들만 이해할 걸? 하는 순간들이 있으시다고요? 네, 정말 많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학과? 그럼 북한 가는 거야? 라는 친구들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지 잠시 멈칫할 때도 있고 북한 뉴스가 뜨면 반사적으로 포털을 발빠르게 검색하는 제 모습을 볼 때 주체사상, 성군정치, 유은통치 같은 단어가 평범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남북관계 시험 범위가 해방부터 현재까지라는 걸 보고 절망에 빠질 때 또 가끔 남측 용어랑 북측 용어가 머릿속에 섞여버리기도 하고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주변에서 이거 어떤 거야? 하고 물어봐서 어느새 북한 전문 해설위원이 되어 있고요. 또 통일은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한 횟수가 정말 무한대이고 김씨 일가족보는 이미 줄줄 외우고 있고 통일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이게 바로 북한학과 전공생만이 공감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번 녹음하면서 이번 2부 녹음 끝나고 서울 두부님께 혹시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볼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학과 전공생들만 이해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뜨끔했습니다. 서울 두부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학과는 메리트가 참 많은 학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북한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부에서는 북한학과에서의 배움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북한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북한 학계로 수업을 들으면서 더욱 흥미를 가지신 서울두부님의 얘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계란두파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보통 요즘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에 대해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고 어디 가서 설명도 잘 해주기가 저는 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울 두부님이 북한학과에 대해서 활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난 개인적으로 본인이 재밌어하는 학과를 지금 전공하고 계신다는 점이 너무 인상 깊습니다. 네, 저도 제 전공을 조금 더 사랑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방송을 통해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3부에서는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부작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고요. 인스타에 놀러 오셔서 팔로우 해주시고 업로드 소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연희동 계란두팔 노원가지 서울 두부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